오늘 홍준표가 탈당을 선언하자 지지자들의 탈당이 빗발쳐 팩스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많이 올 때는 연이어 계속 전화가 오고 직접 대구시당에 방문해 탈당계를 놓고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홍준표 가족까지 탈당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탈당한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 투표를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란 말을 드리며 홍준표를 떨어뜨린 김문수 한동훈의 결승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훈이가 더 잘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지만 이건 한동훈의 완패다.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치의 세대 교체. 회계조사요? 세대 교체요. 세대. 정치에 있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세대 교체. 그 세대 교체를 말씀하시는데 세대 교체 단어 몰라? 이번 주제가 세대 교체는 많이 지금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대표적으로 세대 교체 되신 분이 우리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젊고 그 당시에 세대 교체 상징이었고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세대 교체를 해보니까 결론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특이한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셔가지고 국민들께서 실망도 하고 또 우리 당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낙담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대 교체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돼야지 자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경험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기에는 정치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많습니다. 예. 다만 이 민생경제라는 것은 넓은 범위여서요. 민생경제인데 정치가 뭐 살짝 포함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소형 원자로를 핵추진 잠수함에 또 충분히 배치를 실어서 전술핵도 같이 핵추진 잠수함에 실어서 한반도 주변에 계속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순항을 하면서 북한 핵의 핵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에 핵 무기를 탑재하는 거는 우리의 핵무장입니다. 그거는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핵무장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뭐 미국이 운영하는 건 미국의 문제잖아요. 사실 미국에게 어떻게 핵 운영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 자, 이 핵무장 부분에서도 지지층에게 어필은 김문수가 더 잘했다.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분식회계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 2020년 6월에 대검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수용을 거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 1심에 또 무죄 선고를 했고 2025년 2월에 항소심에도 무죄가 됐는데 지금 또 상고를 해가지고 지금 8년간 재판만 179번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인을 너무 오랫동안 재판하고 계속 사법 리스크를 많이 줄 경우에는 사실 기업은 자유롭게 뭐 R&D도 해야 되고 신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으로서는 이렇게 계속 재판정에 불려가고 계속 이렇게 수사받고 이래서는 기업이 어렵고 혁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삼성을 상당히 어렵게 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을 기소했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수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소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부산에 좌천돼 있을 때입니다. 수사는 했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기소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계셨지 않습니까? 3사장 검사가 수사 안 합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수사가 진행되는 일부 과정에 제가 개통에 있었던 건 맞지만 김문수가 말한 것은 수사 기소 그냥 통칭해서 검찰이 삼성 이재용 기소 수사했다 이 말이죠. 그냥 여기서 한동훈은 바로 본인이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다고 말을 했지만 수사에 참여했다는 말을 본인이 직접 합니다. 수사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뒷부분은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끼워 맞추시기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확하게 제가 그 점은 바로잡아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과도한 수사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엔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문수 후보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소 당시에는 3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있었다는 거, 이것은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고요. 기업을 더 많이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또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도 낮추고 여러 가지 감세도 해주고 또 노동 유연성도 높이고 정부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건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이런 경우도 모두 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길을 북돋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잘못 오해하신 것처럼 신도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아닙니다. 저는 메가폴리스라는 것이 새로운 도시 개념으로 지금 기존 도시를 연결하든 바꾸든 간에 새로운 도시로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후보님, 그러니까 그 분당이나 일산처럼 새로 도시를 올려 세우는 건 아닙니다. 메가폴리스라는 말씀을 제가 제안하는 건데 후보님이 정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걸 어떤 재정으로 하겠는지가 오히려 문제입니다. 제 메가폴리스 개념에서는 네. 메가폴리스 자체가 산업으로 집중되게 되면 제가 자연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은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께 제가 지적을 계속 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공약이라는 것이 허구의 비일공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모든 계획은 또 더구나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 임기를 3년만 하고 이걸 메가폴리스 2년 만에 해내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실현 가능하고 그것도 주민들이 볼 때도 믿을 수 있는 공약이어야지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답을 반복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 메가폴리스를 지정한 다음에 메가폴리스로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경기지사 때도 특정 지역의 규제 푸는 거 강하게 시도하셨죠. 네. 내년 내. 제가 하셨는 게 그런 겁니다. 제 질문은 그러면 2년 만에 그 엄청난 일을 한다고 했다고 못하면 그 신뢰도가 떨어져서 다른 게 안 되죠.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북 변호사에 소속 백인의 변호사들이 한덕수의 고향 세탁 논란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전주 호남 출신임을 내세운 한덕수의 출마 시도는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주는 배반행위라고 규탄한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불리에 따라 고향 세탁을 해왔던 그 작태, 총리 보임 시에 보내준 도민의 응원을 배신하고 새만금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그 행태, 그의 그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도민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거죠. 박정희 정부에서 부총리 비서관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진영,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을 쭉 해왔습니다. 무려 40년이죠. 이 사람을 무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많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최강욱 전 의원은 한덕수를 다 서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 자신이 전주가 고향이라고 말해 다들 놀랐다라는 일화를 소개하며 그의 기회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자신을 호남 출신이라 말하고 국힘 주도의 정권에서는 서울 출신이라고 말하며 양 진영 사이를 오가며 살아온 건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전북 변호사회에서 이러한 모욕적인 고향 세탁에 대해 규탄하며 앞으로 있을 한덕수의 이 호남 표심 공약에 미리 바리케이트를 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라는 말씀드리며 한덕수가 이번 대선에 국정원 출신을 동원한다라는 정보를 김민석 의원이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대해서 6개월 전 첩보를 접수하고 폭로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번 폭로도 굉장히 믿을만해 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미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이 한덕수 대행 지지로 합류할 것이라는 기사를 흘리고 정세균 총리는 당연히 이를 전면 부정하셨습니다. 공작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 합류한다면 실제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사쿠라 연합이라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향신문인데요. 그 한덕수 대행이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그러면 이게 혹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국정원 내부 인사 쪽에서 좀 받아보신 정보이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전직 국정원 인사이고요.
윤석열, 한덕수 다 국정원 전직 인사들을 데리고 이 극우와 수구 세력이 때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 전직 인사들을 데리고 공작적 선거 행위를 해온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인데,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을 이어받다 못해서 이제는 국정원 전직 직원들을 이용하고 동원해서 선거를 하려고 하는 공작적 행위까지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가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 대행이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빨리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총리 스스로가 사석이나 공속에서 참모들의 사직과 관련해서 이를 암시하거나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하는 정황을 파악해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직한 직원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듯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물러난 한덕수 대행의 공식 비공식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활동한다면 이것은 그 이전에 그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 또는 암시를 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것입니다. 그 지시나 암시를 듣고 또는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획 내지는 실시 행위를 한 모든 참모들이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듯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즉각적으로 그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공약, 조직, 홍보 등과 관련한 어떤 사적 선거 준비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즉각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록을 받는 자가 국가의 자원을 착복하고 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